반갑습니다. 책과 함께 편안한 시간을 드리는 제이츠 보이스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12월의 아카시아를 쓴 박정은 작가님의 두 번째 에세이 밥을 짓습니다. 입니다. 소중한 사람과 음식을 먹었던 날이 따뜻한 이유는 그 시간과 공간을 마음에 함께 담았기 때문입니다. 육체적 허기만 채워준 것이 아닌 외로웠던 지난날에 정신적 허기를 채워주었던 할머니의 음식 이야기. 우리 모두에게는 그 따스한 밥 이야기가 있습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 뜨끈한 된장국, 엄마 혹은 할머니의 사랑이 듬뿍 담긴 힘이 나는 음식들, 음식에 담긴 사랑과 따뜻한 온기, 그리고 그리움. 오늘도 작가님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밥을 짓습니다. 뭐 먹고 싶어? 밥을 짓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나에게 친구는 나이, 성별, 직업과 상관없다. 굳이 정의를 내리자면 살아가면서 서로 마음을 기대고 인생의 길에 동무가 되어주는 사람들이다. 바쁜 인생을 살며 잠시라도 숨통 트일 여유를 주는 소중한 사람들이다. 어느 날 그런 친구에게서 안부를 묻는 전화가 왔다. 사실 나의 안부보다 자신의 안부를 전하고 싶었던 친구. 기운 없는 목소리에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았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평소에 말이 많지 않았던 터라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다 쏟아낼 수 있도록 조용히 들어주고 싶었다. 눈을 마주보고 들어줄 수 없어서, 어깨를 토닥여줄 수 없어서 못내 아쉬움이 가득했다. 그에겐 잊지 못할 사람이 있었다. 바로 자신을 키워내시느라 홀로 고생 많았던 어머니. 그런 어머니의 아픔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미어져 온다며 눈물을 흘렸다. 처음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날, 애써 담담하게 말을 이어가면서 슬픔과 그리움으로 가득 차오르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다. 나 역시 누군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다르지 않을 것 같았다. 그래서인지 낯설지만 낯설지 않았다. 어떤 이유로 묻어둔 아픔이 끄집어내졌는지 모르지만 어머니가 그립다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눈물을 닦아줄 수 없어서 나 또한 그립고 보고픈 사람이 가슴을 헤집고 나와서 덩달아 마음이 아파왔다. 누군가를 절실하게 그리워하며 산다는 것. 절실하게 그리운 사람의 빈자리는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다. 나 역시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으로 평생을 살아왔다. 그 빈자리를 채워주었던 사람을 만나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으며 잠시나마 잊을 수 있는 날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떠나는 순간 알아버렸다. 절실하게 그리운 것을 가슴에 품고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사람의 가슴을 아프게 도려내는 것인지,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헛헛하게 하는 것인지. 전화기 너머로 한참을 흐느끼던 친구 역시 나처럼 그리운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워주었던 사람이 있었다. 운명의 힘으로 만나서 사랑하고 사랑받고 이별 후에도 다른 사람으로 대신할 수 없어서 더 애틋하게 더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이. 가끔 인생은 선한 사람에게조차 잔인하게 다가온다. 어느 날 친구는 우연히 뜻밖의 장소에서 그립던 그 사람을 만났다고 했다. 그동안 상상하고 원했던 모습이 아닌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사람. 꿈인가 싶어 서로 너무 놀라 뭐라 할 말을 잃었다. 얼떨떨한 마음에 안부를 제대로 묻지도 못하고 뒤돌아섰다. 그는 어디로 갈지 갈피를 못 잡고 골목에 멍하니 서 있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허름한 식당으로 들어갔다.
복잡한 마음을 겨우 추스르고 쓰러지듯 앉았다. 손님의 기분 따위 아랑곳하지 않는 주인 할머니는 낡은 테이블 위에다 된장찌개가 담긴 냄비를 조심성 없이 내려놓았다. 된장찌개가 냄비에 가득 담긴 것을 보면서 다른 때 같았으면 후한 인심에 감사했을 텐데 그날은 후회가 되었다. 좀 더 괜찮아 보이는 곳을 찾아 들어갔다면 초라한 기분이 덜했을 텐데. 수저를 들어 된장찌개를 한술 떠먹었다. 그는 처량하고 애처로운 마음을 찌개에 적셔서 먹고 또 먹었다. 수저를 들어 올릴 때마다 두부, 호박, 양파, 고추, 대파가 모습을 드러냈다. 된장이며 두부며 호박이며 양파며 고추며 대파도 본디 제가 있던 곳이 있었을 텐데 그곳을 떠나와 한 그릇 안에서 만나 서로 엉켜있는 것 같았다. 사람과의 만남도 된장찌개 안에 그것과 같다는 생각을 했다. 운명과 같은 만남으로 각자 다른 삶을 살던 사람들이 서로의 삶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서로 엉키고 엉켜서 더 이상 타인이 아닌 나 자신이 된다. 찌개 안에 그것들도 사람들도 다시 헤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서글퍼지는 마음에 된장찌개를 더 이상 먹을 수 없었다. 냄비 안에 남겨두고 싶었다. 그대로 버려질지라도. 사람도 된장찌개도 삶과 뚝배기 안에서 한데 어우러져야 더욱 깊고 진한 맛이 우러나온다. 낡고 다른 가벼운 수저를 힘겹게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문득 떠오른 생각이 꿈에서 들려오는 말 같아 옮겼었다며 그는 마지막으로 들려주었다. 슬픈 동화 같은 이야기였다. 된장찌개. 태어나 살다가 지나고 지나서 세상일랑 있고 구름도 있고 산천지 흘러 여기까지 왔건만 고향 산길 기쁘게 멀리 시집간 내가 왜 여기 와서 있나. 내가 왜 여기까지 왔나. 변한 모습에 서로 부둥켜 안고 흘린 눈물이 그득하구나. 꽃이 피고 지는 모든 날 우리는 사랑했던 사람을 영영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며 눈물을 삼킬 것이다. 그러다 울고 싶을 때 함께 울어줄 사람이 있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인지 모른다. 된장찌개를 끓여야겠다. 무엇이든 손에 잡히는 대로 전부 다 숭덩숭덩 썰어넣고 큰 냄비에 담을 것이다. 정작 목 놓아 울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던 내 마음을, 그리운 당신을 담고 싶은 내 마음을 큰 냄비에 넘치도록 끓일 것이다. 어디서든지 쉽게 사 먹을 수 있는 김밥. 그렇게 흔하고 흔한 김밥을 지금껏 얼마나 많이 먹었을까. 느긋하게 식사를 즐길 여유가 없을 때 간단하게 먹었던 그 많은 김밥. 사람들은 누구나 가장 맛있었던 자기만의 김밥이 있을 것이다. 서울로 공부하러 온 입이 짧은 딸에게 먹이려고 만든 김밥을 내게 먼저 먹여준 언니. 그러다 떠오른 어릴 적 할머니가 싸주시던 김밥. 할머니 댁이 있었던 여수에서 초등학교에 다닐 때 봄 소풍 가는 날이 돌아오면 얼마나 들떴던지. 찬바람이 물러나고 창밖으로 따스한 기운이 아른거릴 때면 나무 의자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있기가 슬슬 지겨워졌다. 마음대로 산과 들을 쏘다닐 때였지만 학교가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봄나들이는 우리를 설레게 했다. 머리맡에 놓인 소풍 가방 안에는 각종 간식거리가 가득했다.
종일 장을 보느라 바빴던 할머니 덕분에 그렇게 마음이 들뜨고 설레는데 잠이 제대로 올 턱이 없었다. 내일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두 손 모아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살풋 잠에 빠지곤 했다. 소풍날 아침은 누가 있어 깨우지 않아도 일찍 일어났다. 화창한 날씨를 확인하고 나면 콧노래가 절로 났다. 할머니가 싸주신 김밥과 간식들이 들어있는 가방을 둘러매고 학교로 향하는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듯 가벼웠다. 여수에서 가장 많이 소풍을 갔던 곳은 동백꽃으로 유명한 오동도였다. 줄을 지어 동백나무 숲 사이를 걸으면서도 꽃구경보다는 점심시간에 온 마음이 쏠렸다. 드디어 점심시간이 되면 친구들과 삼삼오오 모여 앉아 각자의 도시락을 꺼내놓고 서로 맛을 보고 평가를 한다. 큰 자존심이 걸린 대결의 순간이다. 나는 도시락을 열어보기도 전에 할머니가 싸주신 김밥이 제일 맛있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른 아침부터 김밥을 준비하는 할머니 옆에 쪼그리고 앉아 김밥 끄트머리를 이미 맛보았기 때문이었다. 할머니표 김밥은 친구들의 그것보다 크고 투박하다. 한 입에 다 넣으려면 입을 한껏 벌려야 했다. 언제나처럼 김밥 대결의 승자는 나였다. 나는 마치 금메달이라도 딴 양 목에 힘을 잔뜩 주었다. 할머니의 김밥이 특별히 맛있었던 것은 큰 장독대 안에 들어있던 오래된 장맛이 그 비결이었다. 잘 숙성된 간장이 김밥 재료 하나하나에 깊이 스며들어 특유의 짭조름하면서도 달콤한 맛을 냈다. 거기에 고소한 참기름을 두른 흰밥과 아삭 새콤 단무지의 조합은 그야말로 환상궁합이었다. 달걀에 다진 마늘을 살짝 넣어 느끼함을 줄인 달걀말이와 간장으로 짭조름하게 간이 된 시금치와 어묵, 감칠맛과 씹히는 맛을 더한 햄, 발랄한 활기를 주는 핑크빛 소시지까지. 한 장의 김 위에 얹어진 그 조화로움은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돈다. 가끔 옆구리가 터지고 너무 커서 작은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때도 있었다. 매번 내 새끼 기죽으면 안 된다던 할머니의 마음은 아무리 커다란 김밥이라도 감당할 수 없었다. 별다를 것 없지만 특별한 김밥이 볼이 미어지게 가득 찰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 힘은 점심시간 후 이어지는 보물찾기 시간에 빛을 발했다. 자신감이 충만했던 나는 그 누구보다 빨리 많은 보물을 찾아내서 아무것도 찾지 못한 친구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새 아이의 엄마가 된 지금은 그때 그 시절 할머니의 김밥이 그리워 아이들에게 만들어주곤 한다. 그때의 할머니처럼 나만의 간장을 만들어 김밥 재료 하나하나에 양념을 배게 해서 맛을 낸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다며 엄지손가락을 힘껏 치켜들곤 한다. 흔하디 흔한 김밥이 내게는 흔하지 않은 특별한 음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할머니의 마음을 함께 먹었기 때문이었다. 지금도 내가 할머니의 음식에 깃든 정성과 사랑을 기억하듯이 우리 아이들도 음식에 깃든 엄마의 마음과 사랑을 간직해주면 좋겠다. 내일은 오랜만에 김밥을 만들어 우리 아이들에게 한 입 가득 넣어주어야겠다. 볼이 미어지도록, 가슴이 뜨거워지도록. 젖은 빗물이 채 가시지도 않은 바람이 나를 향해 불어온다. 살랑거리며 바람이 불어오는 저녁나절에 혼자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너무도 쓸쓸하다. 눈앞에 보이는 골목 끝에서 사람의 그림자라도 나를 기다리고 있으면 좋으련만. 오늘 같은 날은 어떤 음식을 먹으면 그리움의 갈증이 사라질까? 지친 마음으로 달려가 사람의 따뜻한 품에 안기고 싶을 때 말없이 안아주고 말없이 웃어주는 사람이 곁에 없다는 것이 매번 목구멍을 따갑게 했다. 보고픈 사람이 불쑥 같이 밥 먹자 하면 좋겠다며
괜스레 전화기만 들여다본다. 어릴 적에는 해가 저물도록 정신없이 쏘다니다가 집으로 돌아가면 언제나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었다.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서 외롭지 않았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었다. 늘 말없이 나를 향해 웃어주는 할머니가 있었으니까. 저녁이 되면 굴뚝에서 빠져나와 너울지는 연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참 좋았다. 흰 연기에서 나던 마른 나무 냄새가 밴 잿빛 그을음 냄새도 좋았다. 지금도 어디선가 마른 나무 타는 냄새에 연기 냄새가 섞여서 나면 그날처럼 마음이 따뜻해져 온다. 해질녘이면 돌아갈 곳이 있으니 길을 잃지 말고 돌아오라며 모락모락 연기를 피워내는 것 같아서. 할머니는 가마솥에 장작불을 지펴 밥을 지었다. 장작이 다 타고 남은 채에서 그을음 냄새가 나면 코가 간지러웠다. 그 냄새는 할머니 옷자락에 배서 아무리 씻어내도 남아있었다. 잠결에도 그 냄새로 곁에 있는 할머니를 확인하고 안심할 수 있었다. 그을음 냄새가 나는 할머니의 하얀 머리카락과 폭신한 품이 좋았다. 그을음 냄새가 범벅이 된 따뜻한 품에 안겨서 잠들던 날들을 떠오르는 것만으로도 울컥해진다. 따뜻한 사람의 품에 달려가 안기고 싶어져서 또 울컥해진다. 지금은 울컥한 나를 달래줄 수 있는 것은 나 자신뿐이지만 그때의 유일한 위안은 할머니였고 할머니의 음식이었다. 할머니의 음식을 먹고 잠이 들면 꿈에서 엄마를 만나고 아버지를 만났다. 할머니는 끼니 때가 되면 내 강아지 배고프지야 하신다. 유난히 작고 빼빼 마른 내가 안쓰러워 보이는지 늘 많이 먹으라는 소리가 입에 붙었다. 한 숟가락을 먹더라도 맛있게 먹어야 복이 들어온다며 꾹꾹 눌러 담은 뜨거운 밥. 들기름을 바른 김과 생선 한 토막을 타고 남은 숯불에다 굽고 가마솥 밥 위에 얹어 쪄낸 달걀찜과 열무 시래기 된장국을 차려주셨다. 들기름을 바른 김은 고소하면서도 숯불에 구워서 그런지 바삭바삭했다. 입에 다 들어가기도 전에 부서져 김가루가 턱 밑으로 떨어졌다. 그때마다 할머니는 얼른 손끝에다 침을 묻혀 옷 위로 떨어진 김가루를 꾹꾹 눌러 찍어내셨다. 말려놓은 열무 시래기 된장국은 매일 먹어도 매일 맛있었다. 맛의 비결인 할머니표 된장의 맛이 특별해서였을 것이다. 말린 열무를 다시 불려서 물기를 빼고 된장에다 조물조물 묻혀 두었다가 국을 끓였다. 가끔 들깨가루를 넣으면 또 다른 맛이 났다. 그릇째 가마솥에 들어갔다가 잘 익어서 나온 달걀찜은 부풀어 오른 모양새가 더 맛있게 보였다. 수저를 들이밀면 부풀어 올라있던 달걀찜의 한가운데가 움푹 가라앉는다. 어찌나 뜨거운지 호호 불어먹어도 입안이 뜨겁다. 폭신폭신한 카스텔라 같은 달걀찜은 다 먹은 후에도 그릇에는 따뜻한 온기가 그대로 남아있었다. 할머니가 차려주신 밥상을 떠올릴 때 특별했던 음식보다 평범한 밥상이 떠오르는 것은 그 시절 매일의 평범한 일상이 그립기 때문일 것이다. 어른이 되어버린 어느 날부터 평범한 일상이 바로 특별한 일상이라는 것을 알아버렸기 때문이기도 했다. 가끔 나는 할머니의 밥상을 흉내내서 달걀찜을 하고 열무 시래기 된장국을 끓인다. 불린 열무를 물기를 꼭 짜서 양파, 다진 마늘, 된장으로 밑간을 해놨다가 육수에 넣어서 끓이면서 된장으로 다시 간을 맞춘다. 열무에 된장의 간이 배어 들어가도록 푹 끓여서 들깨가루도 함께 넣고 내 기호대로 매운 고추를 듬뿍 다져서 얹어 먹는다. 된장 간이 밴 열무가 질겅질겅 씹힌다. 다져 넣은 매운 고추가 들깨가루로 고소함이 더해진 된장국을 한층 더 개운하게 해준다. 속이 시원하다.
고추의 매운맛이 아린 마음을 잊게 해준다. 그 사이 들깨가루에서 나온 옅은 기름은 된장국 위로 옅은막이 떠다니며 그림자처럼 들이온다. 그렇게 열무 시래기국을 한 그릇 다 비워내고 나면 고깃국을 먹은 것 마냥 속이 든든해진다. 할머니의 품에 안겨 실컷 울다 세상 모르게 잠들고 싶은 날 따뜻한 국 한 그릇으로 위로를 받았다. 그때 그 맛은 아닐지라도 함께 먹었던 음식으로 대신 기억할 수 있어서 위안이 되었다. 달걀찜을 하던 가마솥도 달걀을 풀어서 담았던 낡은 스테인리스 스틸 그릇도 지금 내게는 없다. 전기 압력밥솥이 할머니의 가마솥을 대신하고 매끈한 찜기가 낡은 스테인리스 스틸 그릇을 대신하고 있지만 할머니의 뜨거운 마음은 그대로 남아있다. 남겨진 뜨거운 마음을 잃고 싶지 않아서 아직도 돌솥에다 밥을 하고 누룽지를 끓여 먹는다. 지리산 자락 아래 구례의 어느 한적한 마을을 지나던 길에 담장 낮은 집을 들여다본 적이 있었다. 지붕 및 처마에 걸린 마른 옥수수와 함께 시래기가 매달려 있는 것을 보니 괜히 반가워서 문을 열고 들어가고 싶어졌다. 그 집 마루에 앉아서 매달린 시래기 옆에다 사람이건 마음이건 매달 수 있는 것은 죄다 매달아 할머니의 맛을 흉내내는 등굽은 할머니가 되어 있는 나를 상상해 보았다. 그때도 할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누군가 마주 앉아 나를 바라봐주고 있으면 좋겠다. 그때는 잘 몰랐다. 할머니의 사랑은 당신의 부엌에서 갓 지어낸 따뜻한 밥 한 그릇 먹이는 것이라는 것을. 뜨거운 밥 한 그릇 덕분에 외롭던 날들을 맛있었던 날들로, 따뜻했던 날들로 기억할 수 있다. 온 마음을 다 담아 내어주고 싶은 사람이 내게 생겼을 때 저절로 그때 할머니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 때때로 삶의 무게가 무거워서 발걸음이 더뎌지는 날이나 사람 없는 골목에서 이유 없이 울컥해지는 날이 있다.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 꿈을 꾸고 죽는 순간 꿈에서 깬다고 했는데 더는 아무것도 꿈꾸고 싶지 않은 날이 있다. 이미 지나가고 없는 것들을 붙잡고 싶어서 작은 어깨가 한없이 움츠러드는 날이. 해지는 저녁, 서글픔에 허기지는 날은 내 새끼 배고프지야 하며 차려주시던 할머니의 밥상에 앉아 열무시래기 된장국을 먹고 세상 모르게 잠들었던 그날로 발걸음을 돌린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